여러분이 정답을 찾으려는 순간 여러분의 자존감은 내려갑니다. 그럴수록 더 불행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. 별 의미가 없습니다. 다 그냥 개무시하세요. 여러분의 자존감을 낮아지게 만드는 요인이 있습니다.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. 여러분의 나이대는 어떻게 되시나요? 그 나이대에 적합한 연봉은 얼마인가요? 그건 누가 정한 건가요? 세상에는 정답이 없습니다. 주변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주변 사람이 세운 기준 때문에 그것에 못 맞추는 자신을 비하합니다. 자기 비하가 되고 자존감이 낮아집니다. 마치 삶에 있어서 정답이 있는 양 강요합니다. 20대 때는 이래야 한다, 30대 때는 이래야 한다. 뭘 자꾸 기준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.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열등감을 느끼고 그 기준보다 높아지면 우월감을 느낍니다.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기준들은 싹 다 무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. 이런 기준을 들이대는 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남자가 그 나이 때는 얼마를 벌어야지, 결혼할 때는 평수는 어때야 된다는 등, 애는 결혼한 지 몇 년 안에 낳아야 된다는 등, 학교는 어디로 보내야 된다는 등, 차는 뭘로 끌어야 된다는 등, 이런 말들이 문제입니다. 여러분의 자존감을 낮게 만드니까요. 다 그냥 개무시하세요. 뭐하러 자꾸 그걸 듣고 계신가요? 저는 그런 말 자체를 안 듣습니다. 애초에 친구가 별로 없어요. 친구가 별로 없다 보니까 자존감이 높은 겁니다.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높아요.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상처받을 일도 없는 겁니다. 사업을 하면 일단 직장 상사가 없죠. 또 교육 사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 말을 듣고 있어요. 주변에 온통 제 편밖에 없잖아요. 직원들도 제 말을 듣고 있으니까 저는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. 저 꼰대 새끼 라고 욕할 직원도 없습니다. 저는 꼰대한테 배운 적도 없거든요. 애초에 직장에 들어간 적이 없는데 꼰대도 만난 적이 없으니 꼰대 짓을 안 배운 거예요. 그러니 직원들한테 꼰대 짓을 할 일도 없어요. 주변에는 제 자존감을 높여주는 사람만 있습니다. 저도 굳이 직원들을 책망하지도 않아요. 책망을 하더라도 다그치지 않습니다. 왜 그랬어? 라는 말을 제일 싫어해요. 해봤자 상황이 달라지지도 않거든요. 다음부터 그 부분은 실수하지 마 라고만 말합니다. 여러분한테 들이대는 기준을 싹 다 무시하세요. 여러분이 정답을 찾으려는 순간 여러분의 자존감은 내려갑니다. 정답을 찾지 말고 정답을 만드세요. 저는 만약 기준을 따랐다면 지금의 제 위치에 못 있었을 겁니다. 학원을 운영하면서 원생이 얼마나 있어야 한다, 그 나이 때는 얼마를 벌어야 한다, 이런 말들에 귀를 기울였다면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겠죠. 그 평범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요. 저는 항상 평범 이하였습니다. 중학교 1학년 때는 괴롭힘도 당해봤었어요. 싸움 등수로 치면은 항상 꼴찌였죠. 남자는 주먹이 세야 한다는 기준에 못 미쳤어요.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? 착한 사람이 두 다리 뻗고 자는 세상이 됐죠. 학폭 미투가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. 제가 만약 주먹이 셌다면 지금쯤 불행한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중고등학생 때 성적도 별로 안 좋았어요. 그 기준에 항상 미치지 못했습니다. 그냥 지방대 나왔어요. 그렇게 살다 보니까 치열하게 부딪혔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 돈 잘 버는 사업가가 됐어요.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저도 처음에는 비교를 했어요. 같은 나이대에 있는 영어 강사들의 연봉과 비교를 했었죠. 그럴수록 더 불행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. 저는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방과 후 영어교사에도 지원을 못했어요. 거기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되게 부러웠었거든요. 안정적으로 200만 원 정도를 받으니까요. 당시에는 제 수입이 150만 원이었습니다. 그래도 그냥 제 일을 했습니다. 다른 사람의 수입을 보지 않고 제 일만 묵묵히 한 거죠. 어느새 그런 친구들을 고용하는 사장이 됐습니다. 세상이 세워놓은 기준에 맞추지 마세요. 그 기준에 맞추려는 순간 불행해집니다. 어차피 세상은 그 기준을 만드는 사람이 이끌어가게 돼 있습니다. 쓸데없는 인간관계를 버리세요. 저는 동창회를 나가지 않습니다. 인맥으로 성공한 사람도 아니라서 필요도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요. 저는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. 자기개발 동호회 같은 데 있죠.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. 동창회, 학연 외에 뭐가 있나요? 공통 관심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. 그저 옛날 추억을 안주거리 삼아서 술밖에 마시지도 않아요. 거기다가 더 가관인 건 자기 잘난 자랑이나 계속 하고 있는 거죠. 별 의미가 없습니다. 저는 영어 모임을 통해서 와이프도 만났어요. 서로 격려해주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계도 발전해서 결혼까지 간 거죠. 저는 결혼식장에도 동창은 딱 4명 초대했습니다. 결혼식장이 바글바글 해야 된다, 이런 것도 다 세상이 세운 정답입니다. 하객알바 대행업체만 좋은 거죠 뭐. 좋은 사람 남겨놓고 다 무시하세요. 비교하지 마세요. 열등감을 느끼지도 우월감을 느끼지도 마세요.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습니다. 저는 연봉 2억이지만 거지예요. 제 이름으로 된 집도 없고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. 사업을 하면서 어려울 때 대출받은 빚도 무지막지합니다. 매달 갚아나가고 있어요. 제가 치열하게 사는 이유입니다. 유튜브에 제 얼굴까지 이렇게 팔아가면서요. 근데 저는 비교하지 않습니다. 돈을 많이 번다고 누굴 무시하지도 않고 집도 없다고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. 그저 와이프와 저 그리고 제 딸 이렇게 3명이서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. 물론 돈 많은 것을 동경합니다. 오늘도 안대장TV 보면서 언젠가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. 조금은 자격지심이 느껴지기도 하지만요. 부러워요. 근데 댓글들 보면은 온갖 욕이 난무해요. 제 눈에는 그냥 열등감에 찌든 댓글들 뿐입니다. 부러우면 그냥 인정하세요. 인정하고 나도 언젠간 저렇게 되어야 되겠다, 그러면 동경이 됩니다. 동경을 하면 그 사람한테 배울 것은 배우게 됩니다.
자존감은 세상이 제시한 잣대, 이것으로부터 비롯됩니다. 그것 때문에 열등감 또는 우월감을 느끼는 거죠. 이걸 무시하고 살면 됩니다. 전화번호 목록을 열어보세요. 필요 없는 인간관계는 싹 다 지우세요. 마음속으로만 차단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나요? 그냥 차단하세요.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도록 응원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